이상 없을 것 같은 화물인데. 그래도 그거 뭐야? 지금 엑스레이 보고 안으로 본 거라서 본 다음에 지금 근데 얘는 지금 보이게 조금 눈에 띄게 들어오고 그래서 걸러낸 거예요. 네. 이거 바로 하는 게 다양류 상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엑스레이를 통과한 다음에 의약품들이 있으면 성분을 확인해서 마약류 관련해서는 이제 눈에 보이는 이제 성분을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엑스트로 메트로판이라고 기재. 똑같어요. 덱스트로 메트로판. 다는 아니고 요건 아니고 일반 그냥 요것만 나거든요. 나온 거 있나요? 다시 저로 다시 투입해서 확인을 하고 와요. 이거는 빵이었고요. 빵을 따로 투입해서 이렇게 얘만 하나 제가 이제 투입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빵 안에 뭔가 힘들게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 얘는 좀 힘들지는 않는데 방부제나 그런 거라서 이상이 없다라고 손동열 선생님이시고 예, 맞습니다. 혹시 제가 직함을 어떻게 관세청 수출 열이시고 관세청 그러면은 아까 조사과라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저는 특수보편 특성 우편 총괄과 네 감사합니다. 네.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마약류가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이라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그거 들고 박스 들고 그 PRPC. 네, 같이 이해 뭐 이해. 아니 굳이 안 해도 되고 앞에 살짝 일단 빼는 걸로 빼고. 어디 백으로 쓰는 게 좋을까? 그때까지 여기가 유지가 될란가 모르겠어가지고. 보험 겸.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네. 네, 이따 3층 내려가시면 네. 거기서 멘토 따셔도 되고. 그래요? 네, 거기도 뭐가 있고. 보시고. 아, 그럼 그렇게 거기 해볼게요. 저희가 엑스레이 시연을 하거든요. 아,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해외 의약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는 것이 맞는. 그렇습니다. 이게 본인의 구입 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하시고 괜히 이런 것들을 들고 들어오셨다고. 가지고 좀 지연됐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한 두 분만 좀 받고.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은요. 저희가 원래는 10시 반 이동으로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지연돼서 지금 저 쏟는 장면 한번 반. 네, 쏟아봐요. 박수 말고 좀 좋아봐. 잠시만요. 예, 쏟아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관세청 국제조사과장 최문기입니다. 먼저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적발 동향과 이와 관련한 관세청의 대응 방안에 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불법 의약품이라고 지칭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를 포함해 마약류로 총 481종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마약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승인한 마약류 취급자만 수출입 및 소지 등의 가능합니다. 다만 마약류가 함유된 의약품이라 할지라도 자가치료 목적으로 사전에 식품의약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내 반입 및 반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마약류 취급자 이외에는 마약류를 해외로부터 반입할 수 없으며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관세청이 적발한 의약품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로 승인받지 않은 여행자, 국내 거주 내외국인이 반입한 물품으로 이를 불법 의약품이라고 칭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불법 의약품의 반입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관에 의해 적발된 전체 마약류 사범은 2020년 594명, 적발 중량은 약 148kg에서 2024년엔 마약류 사범 800명, 적발 중량은 약 778kg으로 4년 사이 마약류 사범 수는 1.3배, 중량은 5.3배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불법 의약품 위반 사범은 2020년 19명, 적발 중량은 885g에서 2024년엔 위반 사범 252명, 적발 중량은 37,688g으로 위반 사범 수 기준으로는 13배, 중량 기준으로는 43배가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올해 들어 이러한 추세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지난해 2월 말 기준으로 불법 의약품의 적발은 17건 2,305g인데 비해 올해 2월 말까지 65건 11,854g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3.8배, 중량은 5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의약품의 반입이 급증하게 된 원인에 대해 관세청의 분석과 불법 의약품에 중독되어 세관에 적발된 최근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청은 일반 국민들이 해외 불법 의약품을 마약류로 인지하지 못하고 높은 진통 효과 때문 또는 환각 효과 때문에 구매하거나 마약 중독자가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대체 마약으로 악용할 수 있어 국내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성분이나 위해성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이 불법 의약품의 마약 성분에 중독되어 해당 제품의 추가 구매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금년 1월 세관은 2023년 말부터 1년에 걸쳐 일본 인터넷 사이트에서 덱스트로메트로판이 함유되어 있는 감기약을 구매한 우리나라 국적의 여성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이 여성은 지인의 소개로 처음 해당 감기약을 접한 이후 기분이 좋아지는 증상을 느끼면서 자신이 마약 성분에 중독되었음을 알아차리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에 중독 증세를 참지 못하고 인터넷을 통해 추가 구매하다가 세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세관 조사에서 이 여성은 2023년부터 총 1,400정을 반입해 대체 마약으로 복용해왔다고 자백하였습니다. 이어 지난해 세관이 적발한 불법 의약품 현황과 반입 경로 및 반입자의 국적 등에 관한 관세청의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총 481종의 마약류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세관에 적발된 불법 마약 의약품에 함유된 주된 성분은 총 10종이며 10종의 성분이 함유된 불법 마약류 적발 건수는 총 292건입니다. 특히 감기약에 함유된 코데인, 덱스트로메트로판, 불면증 치료제에 함유된 알프라졸람, 졸피뎀 등 4종의 성분이 지난해 적발된 총 292건 중 239건으로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불법 감기약은 주로 우리나라, 베트남, 스리랑카 국적의 국내 거주자가 특송이나 우편을 통해 반입하고 있으며 불법 수면제는 우리나라와 중국 국적의 여행자가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휴대하여 반입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반 사범의 국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총 292건 중 100건으로 약 34%를 차지하고 있고, 뒤를 이어 베트남, 스리랑카, 중국, 태국 국적의 순서로 위반 사범이 많았습니다. 반입 경로로는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해외여행 후 직접 휴대 반입하거나 국제 우편, 특송 화물 등 다양한 경로를 이용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외국인들은 주로 특송이나 국제 우편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불법 의약품의 반입 차단을 위한 향후 관세청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청은 우선 의약품 반입자에 대한 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과거 불법 의약품 주요 반출 국가로부터 반입되는 의약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적발된 혐의자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부주의에 의한 선량한 범법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입 경로나 내외국인별로 예방 차원의 적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국내외 관련 기관과 국내 입국 예정이거나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마약류가 함유된 의약품에 대한 상세 내용과 반입 절차를 안내하는 불법 반입 예방 교육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해외에서 의약품을 구매 및 복용하실 경우 불법 반입에 따른 처벌을 물론 오남용으로 인한 마약 중독 위험에 빠질 위험이 있으니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이라도 해당 의약품에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마약 성분이 없는지 반드시 살펴보고 구매 및 반입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약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반입 동향과 관세청의 대응 방안에 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대응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르고 부지에 의해서 들고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도를 통해서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독성이 있어서 중독되어서 여러 건들을 들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러한 물건들을 사서 국내에서 상용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들고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는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부지에 의해서 들고 들어오신 분들이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높고 어떤 의도성, 고의성을 갖고 들어오시는 분들의 비율은 사실은 부지에 의한 비율보다도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양 측면을 하나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런 브리핑 자리를 마련한 것이었고요. 정확한 비율은 저희가 나중에 또 다른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 수사 진행되고 있는 내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별도로 그 수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여기 전시되어 있는 감기약이나 아니면 진통제, 수면제들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서 해외에서는 상용 물품으로서 판매가 되고 있는 물품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식약처의 어떤 검증을 받았던 물건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 의약품에 포함되어 있는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내로 반입됐을 경우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이것을 단속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요. 여기 알약으로 대부분 이 형태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세관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할 경우에 어느 정도 거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한 10정, 20정 들고 들어오신다 하더라도 사실 세관에서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세관이 적발이 된다면 저희는 법에 따라서 일단 조사에 착수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조사를 받으셔야 되는 국민들이 부담이 있으실 것이고 사실 처음 들고 오셨고 이게 한 10정, 20정으로 소량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정상관계 참작 사실은 될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히 조금 주의를 부탁드리는 게 이번 저희 브리핑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주로 저희가 특송이나 아니면 우편 그리고 여행자들이
휴대하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행자 휴대하면 기탁 수화물로 해서 항공사에 그 짐을 맡기시고 계시는데 그 항공사 맡겨 있는 기탁 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엑스레이 검사를 100%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특송 화물 같은이나 국제 우편 화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엑스레이 검사를 전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상에 저런 알약 한 형태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적발 사진을 보고 직접 개장까지 합니다. 개장을 해서 이러한 감기약들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편품을 확보하고 그때부터 조사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저희 판넬에도 드러나 있을 건데요. 저희가 23년부터 그 불법 의약품 위반 사범 건수가 명수가 급증하고 있고 적발 중량도 사실 23년부터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23년부터 이제 해외여행이 조금 더 자유롭게 되면서 해외여행객들이 해외여행 가셨다가 뭐 지인들 소개나 아니면 권유로 이러한 의약품들을 구매하셔서 직접 들고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한번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이 해외에 있는 직구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의약품들을 특송이나 국제우편으로 구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해외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국내로 많이 못 들어오셨었는데 23년 이후부터는 이러한 노동자분들도 근로자분들도 국내로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근로자분들은 사실은 해외에서 자기 나라 모국에서 이러한 약품들을 한 번씩 다 경험했던 분들이고 국내에 있는 의약품을 사기보다는 본인들이 예전에 한번 경험했던 이 의약품들을 다시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크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친지들 또 가족들로부터 이러한 약품들을 보내달라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우편이나 특송을 통해서 이러한 의약품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저희한테 적발되는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들은 저희 이 적발 사례에도 있는 것처럼 이게 본인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이러한 약품들에 의존하게 되는 중독성이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저희가 감기약이다, 단순한 감기약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한두 개 구입해도 문제가 없겠지라는 것은 조금 위험한 생각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 감기약이나 아니면 저런 수면제 같은 경우가 사실은 마트나 아니면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광범위하게 판매가 되고 있고 저희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도 감기약이나 저런 감기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 편의점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사는 것도 처방전 없이 편의점에서 사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하게 접근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의약품들 중에는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더욱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의약품들은 해외에서는 판매가 시판이 허용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국내에 있는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는 어떠한 승인이나 검증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성을 저희가 담보를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 국민들은 이러한 의약품 속에 마약류가 포함되어 있는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세청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정보가 지금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브리핑이나 보도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저희가 국내 주요 공항이나 아니면 외국인 주민센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 입간판이나 홍보물을 배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고 그리고 주한 외국 대사관들 공간이나 아니면 전국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이런 쪽에도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외 정부 공공기관과 협력해서 국내 거주 또는 입국 예정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유학생들 그리고 국내에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내문을 배포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지금 실시할 예정으로 관련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하던 일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한정된 인력과 한정된 시설을 가지고 지금 다른 기사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전자상거래 직구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놓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보도자료나 아니면 저희 브리핑 자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분석을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요 출발되는 이러한 불법 의약품들을 주로 많이 구매해서 들고 들어오시는 나라들이 좀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정보 분석을 좀 강화해서 이왕이면 위험 관리를 통해서 고위험 국가에서 들어오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고 하는 이런 위험 관리 시스템을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걸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서두에도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부지에 의해서 들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알려드리고 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 행정력을 위험한 상용 또는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체 마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그 포션으로 저희 행정력을 집중을 하고 사실은 부지에 의한 분들은 계도를 통한 예방을 통해서 저희 행정력을 골고루 분산을 해서 집중을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저희가 국내 전자상거래 회사들과도 저희 관세청에서 그 관련된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협의체를 통해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쿠팡이나 이런 쪽에서 해외 직구를 대행하거나 아니면 직매입을 해서 국내에 그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같이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셔서 수치상으로도 많지만 절대적인 양도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사실 이 캅셀이 그렇게 무게가 많이 나간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수치라고 한다면 저희 업무에 뭐 부하가 조금 걸릴 정도로 많이 적발된 것은 사실입니다. 3만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기자님께 한번 그 박스 기준으로 이게 사실은 그 각 약품마다 이 용량이나 아니면 한 박스에 들어가는 정이나 이 숫자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일시적으로 몇 박스 분량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저희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마약류 취급업자가 되기가 좀 곤란한 측면이 있어서 들고 들어오시기가 곤란한데요. 사실 그 부분은 저희 관세청이 아니라 그 식약처 소관이라서 저희가 답변 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 사용 목적으로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게시되어 있는 감기약이나 진통제, 수면제는 사실은 요 약이 아니고서는 치료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자가치료 목적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 측 판단이거든요. 감기약이나 저런 진통제는 사실은 대증요법, 대증을 위한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약품이지 저걸 먹는다 해서 치료가 된다라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자가치료 목적으로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서 들어오는 물건이 뭐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감기약이나 진통제가 거기에 해당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정확한 답변은 식약처를 통해서 답변을 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나라에서는이다 보니까 저희 나라 기준에 따라서 그 의약품을 판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부터 그 의약품의 판매에 대한 승인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받은 약품들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적발되고 있는 것이 덱스트로메트로